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좀 아쉽게도 마지막 수업이 돼요. 피트 기출은. 아마도 근데 언젠가 다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생시까지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수업 시간에 진도별로 나갈 겁니다. 제가 손글씨로 해가지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12번까지 했고 13번부터 18번까지 6문제 풀게요. 그리고 생식 파트 7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우리 많이 봤죠, 그렇죠? 여기서 R이라는 것은 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수적 난. 그래서 정자가 여기 침입을 했고 침입한 쪽으로 30도 각도로 회전을 하죠. 피질 회전이라 하셔도 되고 피층 회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세포질의 피층만, 즉 피질만 움직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정자가 들어오면서 정자의 중심체가 같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정자의 미세소관인 그 튜블린이 같이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유입되면서 미세소관의 재배치를 유도하는 거죠. 이 중심체가. 그래서 미세소관 재배치를 유도하고 그래서 움직이더라 라는 이야기. 이미 뭐 지난번에도 했지만 뭐 그건 또 지난주 이야기니까. 자, 우리 많이 봤던 게 이거죠. DSH라는 녀석은 GSK3라고 하는 녀석을 억제하고 얘는 베타카텐이라고 하는 전사인자를 억제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구리의 난자에는, 개구리 난자 세포질에는, 세포질에 뭐하고 뭐는 균등하게 있는데 GSK3 프로테인과 베타카테닌의 mRNA는 어떻게 되더라? 균등 분포를 하고, 그러나 DSH라고 하는 애들은, 그 프로테인은, DSH 프로테인은 어디에만 딱 집중돼 있더라? 식물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더라? 정자가 침입을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중심체라든지 미세소관 정자의 전액이 들어오는데 그 중심체가 다시 재배치를 유도하고, 그래서 DSH가 30도 각도를 회전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DSH가 여기까지 오더라. 만약 정자가 여기서 왔으면. 그러면 얘는 이제 확산을 하는 거죠. 확산을 해서, 그래서 이제 등 쪽이 형성되는데 이쪽 부위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DSH가 있으니까 얘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많더라 라는 거. 베타카테닌이 많더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때 GSK3는 베타카테닌의 단백질이 됐을 때 억제를 하는 거지 mRNA 상태는 억제를 하지 못한다 라는 거. 일종의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여기 있는 이쪽은, 얘네들은 거꾸로 되겠죠. 얘가 없으니까 얘가 되고 얘가 분해가 된다. 그래서 베타카테닌이 번역이 되는 순간 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베타카테닌이 없더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등배축의 배치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가 등이 되고 얘가 배가 됩니다. 도젤 벤트랄이 된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정자가 침입한 쪽의 반대편이 등 쪽이 되고, 여기가 이제 회색 신호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색 신호환은 나중에 뭐가 되더라? 낭배 때 슈페만 형성체가 돼서 원구 상승부가 돼서 낭배가 시작되는 것을 할 수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대조군은 가만히 놔두면 그죠, 정상 발생이 됩니다. 일종의 대조군이고, 1번은 기억이라는 게 아까 난자라고 했어요.
난자에다가 이거 정말 또 많이 나왔어요. PT에서도. 식물국 쪽에 UV를 조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세소관의 재배치가 없더라. 회전할 수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죠. 미세소관 재배치가 안 돼요. 그러니 베타카테닌이 균등하게 된 이쪽과 이쪽의 초로 차이가 나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등배축이 형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배축 형성을 실패하더라라는 이야기. 만약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UV 조사를 하게 되면 등배축 형성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여기 식물국 쪽에 UV가 조사된 그 난자에 그러면 일단 재배치는 없어요. 근데 뭐를 더시 넣냐? 미수정란이 난자겠죠. 미수정란에 있는 그 식물국에 세포질 성분을 넣었어요. 일단 재배치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난자 있는 식물국 쪽에 있는 어떤 성분을 넣었더니만 이게 정상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UV가 조사되더라도 난자 식물국에 있는 세포질 성분은 등배축을 유도할 수 있구나라는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의 실험을 통해서 난자 미수정란에 식물국의 세포질 어떤 성분은 결과적으로 등배축을 유도할 수 있다. 등배축 형성을 유도한다. 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건 뭐 데이터적인 해석이죠. 그죠? 세 번째, 팔세포기 배쪽 식물국 할구에 그러니까 여기가 등이고 얘가 이제 배쪽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배쪽. 거기다가 식물국 할구에 GSK3 활성 억제 물질을 처리했어요. 그럼 GSK3를 억제하는 게 DSH죠. 그죠? 결국 뭐 DSH를 넣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DSH를 처리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래는 배 쪽에는 DSH가 없는데 그럼 DSH가 다시 추가됐어요. 그러면은 누구도 똑같다. 등 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배 쪽에도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베타카틴이 있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양쪽이 어떻게 등등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새로운 여기도 함입되고 여기도 함입돼서 각각 낭배의 축이 두 축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등배축이 형성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등이 되고 여기도 등이 되고 배배가 돼서 둘이가 붙어 있는 녀석이 되더라 라는 소리. 자, 그러면 어떤 걸 물어봐 볼게요. 정자와 아래, 이때 R은 난자죠. 그죠? 세포막이 융합한 부위에 즉 침입을 한쪽이 원구가 형성되냐? 그거 아니죠. 그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수정을 했을 때 이제 회색 신호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가 낭배 때 원구 상순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어느 쪽에 등 쪽에 원구가 형성되는 거지 배 쪽에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구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거기 반대편에 예, 형성되는 거죠. 정자 침입의 반대편 쪽에 뭐가 형성돼? 원구가 형성된다 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틀렸다는 소리예요. 자, 피질 회전 시 재별돼 미세소관이 관찰된다. 그렇죠. 피질 회전을 한다면 미세소관이 재배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맞는 거. 틀린 거 고르니까 1번이네. 자, 회색 신호 라인이 생긴 쪽이 등이 형성돼요. 여기가 등이 형성되고 맞습니다. 미수정란의 식물극 세포질에는 등 쪽 형태의 발생 인자가 있다. 뭐를 통해서 알았어요? 2번을 통해서 알았다. 그렇지? 2번. 그래서 2번을 실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3번의 결과는 자, 3번의 결과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네요. 그죠? 양쪽에 등등이 되면서 배배가 딱 붙은 거. 그러면은 포배에서 베타카테닌이 등 쪽과 배 쪽에서 모두 축적됐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여기만 축적돼야 되는데 여기가 DSH를 처리한 꼴이니까 역시 베타카틴이 여기도 있어요. 양쪽에 다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또 역시 개구리죠. 자, 1번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우리가 경활할 때는 회색 신호안을 반쪽으로 나눈다고 했고 회색 신호안은 있어야지만 등배축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더라. 그런데 만약 인위적으로 이게 슈페만의 실험이었죠. 이렇게 해서 나눠 버린다면 이 회색 신호가 있는 쪽은 정상 발생하지만 얘는 어떻게 된다? 배 쪽만 있는 근육층만 있는 비정상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배 쪽만 있는 그럼 이런 것은 비정상이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들은 이거 분리하더라도 어떻게? 정상. 얘도 어떻게? 정상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3번은요. 자, 3, 4번의 차이가 뭘까요?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구가 조금 함입되는 거, 그다음 원구가 많이 함입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원장이 늘어난 거. 이런 것들 볼 수 있겠죠. 따라서 3번은 뭐예요? 낭배 초기고 그다음에 4번은 뭐예요? 낭배 후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알고 있어요. 어떤 거 알고 있냐? 낭배 초기와 낭배 후기로 갈 때 이때 운명이 결정되더라 라는 소리. 그래서 낭배 초기 때는 운명이 결정이 안 되는데 이때 운명이 결정돼요. 물론 이거 유도 신호긴 합니다. 그렇죠? 어떤 유도 신호? 원구 상순부에서 들어갔던 그 SMO가 척삭을 막 유도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는 운명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애 신경이 있는데 어디다가 표피해뒀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자기 자리 위치 이쪽에서 어떤 신호를 받아서 뭐로 갔을까요? 표피로 갔겠지. 운명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새로운 자리에 영향을 받아서 표피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 신경이라는 것은 운명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가더라도 나는 신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표피 쪽에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신경 녀석은 여전히 어떻게 신경을 간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각각의 1번과 2번과 3번의 결과들이 또 있는 말이죠. 자, 가를 보니까 한 개의 정상배와 한 개의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 그러면 2번 실험이다. 그렇죠? 가는 2번 실험이고 하나는 정상, 그다음 미분화된 복부편이라는 게 배 쪽이란 거고 두 개가 모두 정상인 것은 1번이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표피가 됐다는 것은 우리 처음에서 요 녀석에 갔는데 얘가 표피가 됐죠. 그러면 얘는 3번이고 그다음에 얘가 신경이 됐다는 것은 4번이에요. 다 풀었습니다. 1번의 결과는 나다. 맞죠? 1번 결과 맞고 3번의 결과는 라가 아니라 다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의 공여자 배아에서 4번은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들어와서 여전히 신경이죠. 그런데 기억을 물어봤어요. 그럼 기억은 뭐예요? 포배강이다. 그치? 포배강. 원장은 여기는 여전히 요렇게 되면 요게 이제 포배강이고요. 포배강이고 원장이 뭐라고요? 요거죠, 요거. 요 녀석. 요게 원장. 요게 소화관이 된다는 원장. 정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포배강과 원장을 구분을 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기억은 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포배강이에요. 포배강.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약간의 뭐 생식 파트 이야기이긴 하지만 발생하고도 좀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다 들어왔는데 자, A와 B와 C가 있는데 각각 A와 B, C는 각각 2세포기 배아. 그러면 얘가 2세포기 배아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A가 2세포기 배아. 그 다음에 B가 제1 남모세포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C가 제2 남모세포를 말한다고 했어요. 제2 남모세포. 그 다음에 나는 모두 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 일란성 쌍둥이.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부터 먼저 다시 볼게요. 우리는 감수분열 파트에서 이거 한 것 같은데 그래프 해석을 좀 해볼게요. X축은 식이고 Y축은 행량이라 할게요. Y축은 행량.
우리 감수 분열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상대값 여기가 2고 얘가 4라고 할게요. 그러면 각각의 G1기, S기, G2기, M1기, M1은 저는 감수 1분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수 2분열을 할 때 G1하고 G2가 짧게 있지만 S기는 없죠. 그런데 G1과 G2를 저는 생략할게요. 그냥 M2로 바로 가자. M2. 그리고 이제 수정한 이후에 대한 사건이다 라고 할게요. 그래서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그러면은 어떤 것부터 기준할 거냐? G1기 때 2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럼 S기 때는 2배가 증가를 하겠죠. 행량은. 그래서 2배 증가. 그 다음에 G2하고 M1에서 이렇게 가는데 감수 1분열의 말기 때 막이 형성되니까 다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질 분열하면서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M2에서는 복제하는 건 없었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을 하다 보니까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각각을.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는 행량을 봤으니까 핵상 볼게요. 핵상.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을 통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니까 핵상을 어떻게? N. 됐죠? N. 그리고 이제 생식 세포가 형성됐을 때 얘도 역시 N. 그렇죠? N.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그걸 다 표현 한번 해봅시다. 지원기 때 1번 염색체와 1 다시 염색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제를 했죠. 복제를 해서 G2기 M1일 때는 자매 염색 분체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서로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감수 2분열이 끝나면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이렇게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자가 침입해서 수정이 됐다라고 할게요. 수정.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시 2배가 늘어나겠지. 그렇죠? 그래서 정자가 들어와서 드러났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의 핵상은 어떻게 된다? 2n이 되겠죠. 그리고 염색체들은 이렇게 정자가 들어온 것까지 카운팅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자, 우리가 이제 발생을 할 때 체세포 분열을 하지만 그게 체세포 분열이 특화된 형태고 그걸 뭐라고 했죠? 나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날은 뭐가 있어요? S기가 있지.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갈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S기를 거친다고.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바로 M기로 가지. 그렇죠? M기로. 그래서 또 다시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일 것이다.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 그러면 얘네들은 자, 여기 핵상을 보게 되면 여전히 EN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게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S기하고 M기를 반복합니다. S기, M기 이렇게 반복할 것이다. 됐죠?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건 계속 반복이다. 자, 그렇다면 저기 있는 A 같은 이 세포기 배아는 한 번 분열하고 여기가 2번 분열이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상태를 말하겠지. 그러니까 핵상은 EN이고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 이 상태를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A에 대한 이야기. 자, 근데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A의 세포는 세포 분열 중기라고 표현했어요. A 세포는 중기. 그러면은 여기를 카운팅해야 되겠다. 그렇죠? 여기. 그래서 A가 여기예요. A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극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 보면 자, 제일 남모 세포긴 한데 얘는 이제 감수 1분열을 하고 있는 중이죠. 중.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된다? 여기를 봐야 되겠지. 여기. 그렇죠? 그래서 B가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배란을 한 거 맞죠? 그쵸? 이게 배란이니까 이거는 딱 정확하게 나오겠네. 어떻게? 감수 2분열의 중기. 아, 여기는 1분열 중이다. 물론 이제 여아가 출생을 하면 전기 때 멈춰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감수 1분열에 전기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그 와중이다. 라는 이야기고 얘는 딱 정해져요. 그죠? 배란하면 무조건 감수 2분열이 중기다. 그럼 감수 2분열이 중기라는 것은 여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가 C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세포 한 개당 염색체 DNA 상대량은 행량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A 같은 경우는 4배가 돼요. 그렇죠? B도 4배가 돼요. 그다음에 C는 2배가 돼요. 물론 약분한다면 2대 2대 1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4대 4대 2. 근데 약분하면 2대 2대 1.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자, 니은요. 이제는 양막의 개수하고 육모막의 개수인데 나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맨 바깥쪽에 있는 이 전체가 뭐예요? 육모막.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분모가 지금 육모막으로 갔어요. 육모막의 개수는 몇 개? 1개. 육모막. 맨 바깥쪽이 육모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게 육모막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양막으로 갈게요. 양막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다. 그렇지? 2개가 있습니다. 양막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양막은 2개의 양막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2가 된다는 소리고. 자, 니은으로 갈게요. 육모막이 어떻게 되냐? 따로따로 있네요. 그렇죠? 육모막. 맞아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이 니은 전체에서 보면 2개 육모막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양막도 어떻게 된다? 여기서 요렇게 하나, 또 여기서 요렇게 하나. 그래서 각각 2개씩이 있습니다. 2개의 양막. 맞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2가 되고 얘는 1이 돼요. 그렇죠? 그럼 2대 1. 맞습니다. 기억의 쌍둥이는 어떤 쌍둥이? 1개 육모막과 2개 양막을 갖고 있는데 이 세포기 배아의 할구가 서로 분리돼서 형성됐다. 틀렸다. 그렇죠? 자, 일란성 쌍둥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3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일란성 쌍둥이는 뭐예요? 정자 난자가 하나씩 하나씩 붙어서 수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배아 발생을 하는 과정에서 분리가 됐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방식이냐? 착상 이전에 분리되는 거. 착상 이전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럼 착상 이전에 분리가 됐다는 것은 2세폭이나 4세폭이나 뭐 8세폭이나 16세폭이나 이때 분리가 됐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결국 따로따로 착상이 될 거니까 결국 어떤 식으로 한다? 각각 육모막과 육모막 그리고 양막이 따로따로 존재해요. 그러면 이 그림 속에서는 이런 스타일인 거야. 여기가 수정란에서 왔던 애가 포배시기 때 여기 착상, 수정란에서 왔던 애가 분리되면서 여기 따로따로 착상. 그래서 니은처럼 되는 거예요. 니은처럼. 됐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착상 이전이라는 것은 수정 후 7일 이전, 7일 이전에 분리됐다는 거죠. 수정 후. 또는 발생 단계로 본다면 배반포 이전에, 포배 이전에 분리됐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배반포 이전에 분리됐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가 퍼센트로 친다면 몇 퍼센트라고요? 약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했어요. 3분의 1. 일란성 쌍둥이의 한 33%는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착상까지는 하나의 배반포가 착상했어요. 착상 후 배외막이 형성되기 전에, 즉 양막이 형성되기 전에, 배외막 형성 전 분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외막은 저는 양막 위주예요.
양막이 형성되기 전에.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착상 랜딩을 하다 보니까 육모막은 하나인데 각각 양막이 형성되기 전에 분리됐으니까 양막이 두 개가 되는 거야. 따라서 한 개의 육모막에 두 개의 양막이 존재하더라. 그것이 지금 저기 그림상에서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생님 근데 아까는 뭐 세 번째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샴쌍둥이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했던 그 경우의 수인데 물론 여기 시기도 볼까요? 시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겠죠? 7일 이후에 그 다음에 양막이 형성되는 게 이틀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9일쯤에 여기서 분리가 됐을 때 7일과 9일 사이에 분리가 됐을 때 그 다음 세 번째 이제는 양막까지 다 형성 후에 양막 형성 후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수정 후 9일 이후에 분리됐다라고 하면 되겠죠. 9일 이후에. 그러면은 모든 걸 다 공유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몸이 붙은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샴쌍둥이 확률이 제일 높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한 개의 육모막과 한 개의 양막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둘이가 나눠질 수도 있지만 붙을 가능성도 되게 높더라. 그래서 샴쌍둥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얘예요. 그러면 이게 좀 드물다는 거예요. 여기에 3분의 1, 3분의 1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가능성인데 좀 드물더라라는 이야기. 자, 그렇다면 이세포기부터 분리되는 것은 제가 1번의 케이스니까 니은의 케이스예요. 니은의 케이스.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니은의 케이스입니다. 따라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는 신경관과 척삭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신경관의 등배축 결정하는 거. 자, 일단 여기 척삭 있고 척삭은 어디서 온 거예요? 중배요. 스페마 형성체에서 온 거죠. 중배요. 신경파는 우리가 외배엽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뭐 신경 외배엽. 유래입니다. 그래서 조작하지 않았다. 뭐 대조근이네요. 발생 후에 보면 바닥판, 여기 끝쪽이 바닥판이라는 소리고 그다음에 운동 뉴런 있고 사이 뉴런. 자, 이것도 저는 좀 외우자는 주의였습니다. 즉 신경관이 있을 때 여기가 끝쪽이 바닥판. 그다음에 여기가 운동 뉴런. 얘가 사이 뉴런. 사이 뉴런이 연합 뉴런, 계제 뉴런 그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사이 뉴런을 다시 두 단계로 나눴어요. V1, V2.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신경관이고요. 신경관. 척삭은 얘가 있겠죠. 척삭. 얘는 척삭이에요. 자, 이때 유도 신호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었죠? 소닉 해조거라는 SHH.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를 내는데 여기 있는 이 바닥판에서도 또 뭐를 낸다? 소닉 해조거를 낸다. 다 공통적으로 뭘 내고 있다? 소닉 해조거. 그 척삭과 바닥판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척삭이 신경관을 유도하고 또 역시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소닉 해조거의 농도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각각이 어떻게 분화할 건지가 결정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척삭이나 바닥판 어느 한쪽이라도 빠지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분화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상이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V1과 V2까지 다 나온 것뿐이에요. 자, 배아의 신경판에서 척삭을 추가적으로 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했다면 또 역시 유도를 시켰겠죠. 그래서 여기도 소닉 해조거의 농도 기울기가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소닉 해조거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또 만들어졌겠죠. 그러니 각각 바닥판과 운동 뉴런이 추가로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뭐죠? 척삭은 신경관에 발생을 하는 것을 유도를 신호를 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척삭은 각각의 신경관 의 발생에 유도 신호를 준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소니 해주고요. 그래서 바닥판과 운동 뉴런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소리.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소니 해주가 나옵니다. 항 SHH 항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거 썼다는 소리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SHH를 블록시킨다. 그러니까 SHH가 없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SHH를 없애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SHH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척삭이 하는 것 중에서 소니 해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처리한 그 척삭, 그 의미는 없겠죠, 그렇죠? 이 척삭인데 얘가 못 나오게 도록 하는 거니까, 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상 발생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척삭은 뭐를 낸다는 소리예요? 소니 해조를 분비하는구나. 따라서 척삭은 SHH를 유도해서 각각의 바닥판 운동 뉴런, 사이 뉴런을 유도하는구나. 신경관을 발생을 유도한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라를 볼게요. 척삭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소니 해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바닥판과 운동 뉴런이 형성된다. 그럼 지금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척삭은 신경관 자체를 만들었지만 걔가 발생하는 것까지 다 애프터 서비스도 해준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실험 2번은 신경판을 분리해서 소니 해족의 농도가 서로 다른 페이지에서 각각 배양했어요. 근데 농도 기울기를 보니까 여기가 제일 높고 여기가 낮아요. 그래서 소니 해족의 농도 기울기가 요렇다는 소리예요. 그랬더니만 우리 순서대로 요렇게. 그러니까 바닥판이 제일 농도가 높고 운동 뉴런, 그다음 V2, V1. 그럼 우리는 이제 V1과 V2로 몰랐지만 어쨌든 V1, V2 운동 뉴런 바닥판이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자, 그랬을 때 기억력. 소니 해조구를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배아에는 바닥판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죠? 바닥판뿐만 아니라 운동 뉴런, 사이 뉴런 다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나의 A에서 나는 이제 신경관 발생을 다시 유도했는데, 자, 그러면 나가 얘인가요? 예, 여기. 그러면 이쪽에서는 바닥판, 운동 뉴런, V2, V1. V1이 이 척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죠? 그거예요. 자, 그랬을 때 V1 사이 뉴런보다 V2 사이 뉴런이 바닥판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 V2가 더 가깝다는 거 맞죠? 그죠? 그거 맞네. 그죠? 그래서 V2가 더 가까워요. 라에서 척삭 제거 위치에 그러면은 이거 쓰면 또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SH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닥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닥판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못 나온다. 따라서 답은 4번. 자, 그다음 17번. 자,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정리를 했지만 뭐 생물은 계속 반복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양막류들은 다 비슷하게 돼요. 우리 양막류는 누구였어요? 양막을 갖고 있는 애들. 오류는 양막류 아니죠, 그렇죠? 양소류도 양막류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양막류였죠? 파충류, 조류, 그리고 포유류. 그러니까 어류나 양소는 양막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뭐 인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또 하게 된다면, 자, 포유류에서 이제 포유류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파충류나 조류가 좀 비슷해요. 포유류하고도.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출발할 거냐면 배반포부터 출발할게요. 배반포. 포배죠. 그렇죠? 파충류와 조류한테는 배반포를 안 하겠지. 그렇죠? 그냥 포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저 배반포를 포배를 해도 되고 뭐 배반포를 해도 된다.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애가 뭐였어요? 뇌세포계, 이너셀 매스, 안세포 덩어리라고 했던 거. 그다음 이제 바깥쪽에 있는 애가 영양 아세포층 또 영양세포층이라 해도 되고 영양막세포층, 영양아세포층이 있었죠. 그런데 뇌세포계가요. 이게 착상이 되고 나서 다시 두 층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 위쪽에 있는 애를 뭐라 불렀다? 상배엽.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하배엽. 그래서 상배엽과 하배엽은 역시 배반포 시기 때 역시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착상이 돼야지 그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착상이 됐던 것 같고, 그러면 여기가 하배엽이니까 이쪽이 뭐가 돼요? 상배엽이 된다는 거예요. 상배엽. 그래서 상배엽 하나는 찾았어요. A가 상배엽이다 라는 거 알았고, 그럼 B는 뭘까요? 영양 아세포층. 여기는 영양 막세포로 갔습니다. 그게 영양 아세포층이라 해도 돼요. 영양 막세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낭배가 시작돼요. 어디서부터 들어가냐? 상배엽에서 원조랄 거 또는 원조구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느 부분이 함유되냐? 원조 또는 원조구라 하셔도 돼. 그러니까 원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원구는 아니고 원조 또는 원조구에서 함유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림이 뭐예요?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원조 또는 원조구. 여기서는 원조라고 돼 있죠. 마치 다른 동물에서는 원구꼴인 거예요, 원구. 그렇죠? 그러면 저기 있는 나의 모습은 이제 낭배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들어갔던 애가 뭐죠? 이 하배엽을 밀고 있었던 녀석이 뭐가 된다? 내배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들어왔던 게 내배엽이 돼요. 그래서 함입이 되면 뭐가 되더라? 예, 내배엽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배엽이 밀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간 것들이 뭐가 된다? 나중에 이렇게 빠져나갔던 애들은 요게 이제 중배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배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함입된 애들은 중배엽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다음 함입이 안 된 애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배엽에서 함입이 안 된 애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외배엽. 외배엽은 함입을 안 한 거예요. 외배엽은 함입을 안 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하배엽은 나중에 뭐가 된다고 했죠? 하배엽은 배외 내배엽. 그냥 내배엽을 하셔도 되지만 배아가 되는 건 아니고 얘가 된다. 그 다음에 중배엽에서 떨어져 나갔던 애가 뭐가 되더라? 예, 배외 중배엽이 된다. 그 다음에 외배엽에서 다시 위쪽에 있던 애들은 배외 외배엽이 된다. 그 다음에 영양 아세포층은 또 역시 바깥쪽에서 육모막의 일부가 형성된다는 배외 외배엽이 되더라.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배아가 된다. 얘는 뭐가 돼요? 배외막을 형성하더라 라고 했던 거.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배아줄기 세포는 뭐예요? 이너셀 매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상배엽이 그게 되는 거죠. 하배엽은 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과정들은 다 어디서? 낭배의 시기 때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뭐 A, B, C도 다 풀었고요. 오케이. A는 배아에, A가 상배엽이죠. 배아에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다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모두 다 만든다 라고 하면 되겠죠. B는 양막이 된다고요? 양막이 아니라 영양 아세포층은 육모막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육모막의 일부, 양막이 아니라 육모막의 일부를 형성해요. 그 양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모막 일부. 그럼 양막은 누가 만들어요? 여기는 상배엽에서 들어왔던 얘네들에서 양막도 만들고 그 다음에 육모막의 일부와 그 다음에 요막 그리고 나랑막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양막을 만드는 거고 요막도 만들고 우리도 요막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빨리 사라져서 그런 거지. 나랑막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빨리 사라져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리고 육모막의 일부, 그렇죠? 육모막의 일부를 만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디귿 C를 통해서 그럼 C는 내배엽과 중배엽이 되겠네요. 이동적인 세포는 B에서 유래됐다. B가 아니죠. A에서 유래됐다 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상배엽에서부터 얘네들이 다 유도하면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A에서 유래된다. 따라서 답은 1번. 자,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자, 양소리 초기 배아에서 유전자 X의 발현 조절. 그러면은 저 유전자 X가 이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X의 전사는 그래서 자료가 주어졌어요. X가 만들어지는 것은 RNA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죠? 베타카테는 전사인자 맞아요. TCF3, Y 또 Y를 또 숨겨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X의 전사는 베타카테닌이 관계한대요. 그리고 TCF3가 관계하고 Y도 관계한대요. 근데 어떤 식으로 조절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모르겠다. 포배에서 베타카테닌, 그렇죠? 포배는 당연히 등 쪽에 베타카테닌이 많은 건 당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 Y가 식물곡종의 그 V 땡땡일 가능성이 높긴 하네. 그래서 이 녀석이 Y예요. Y. 뭐 일단 알고 있는 건데 Y라는 녀석은 어느 쪽에 식물극 쪽에 식물 방구에 맞네. 근데 뭐 베타카테는 우리가 알고 있죠. 얘가 수정이 되고 나서 피층 회전을 해서 등 쪽에 맞네. 그럼 TCF3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또 양상을 봤어요. 베타카테닌과 TCF3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 기전은 다음과 같다. 그럼 이것도 주어진 자료죠. TCF3가 있을 때 유전자 전사를 억제했어요. 그러면 TCF3는 전사를 억제하는구나. 그래서 TCF3는 전사를 막구나. 이것도 우리가 암기 내용이 아니라 추론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일단 TCF3는 뭔가를 막는다는 거 앞에서 했죠. 그런데 여기가 전사가 다시 촉진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베타카테닌은 얘를 막았다는 소리겠지. 그렇죠? 그래서 베타카테닌은 얘를 막으로 인해서 전사가 유도하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제 Y에 대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일단 그 발현을 양상은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 양상은. 자, 그래서 이제 실험 데이터가 또 나옵니다. 자, 야생형 TCF3 등등등 있는데 뭐 일단 뭐 데이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실험 1번에 대한 데이터를 볼게요. 자, 일단 컨트롤이 야생형이죠. 배 쪽에서는 X의 전사가 안 됐어요. 근데 등 쪽에서는 됐습니다. 그러면 등과 배에서 각각의 X의 전사량이 달랐습니다. 그럼 다시 등과 배에서 X의 전사량은 많은데 이쪽에서는 X의 전사가 안 되는구나. 뭐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실험군을 봤을 때 TCF3가 여기 마이너스예요. 안 되는 거. 그럼 TCF3가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없다는 상황. 그럼 없으면 전사가 되겠죠. 그렇죠? 전사가 될 건데 그렇네. 여기 다 많아요. 그래서 따라서 TCF3 같은 경우는 평상시 X의 전사를 막았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래서 TCF3는 누구의 X의 전사를 막았다라는 소리예요. 됐죠? S의 전사를 막았다.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을 보겠습니다. 낭배축에 등등등등등등 있는데 역시 실험 데이터의 결과를 볼게요. 여기는요. 등이다 배다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양을 따졌어요. 그러니까 X의 전사량인데 여기가 지금 야생형의 뭐 배 쪽, 야생의 등 쪽이란 말 안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평균값이라 생각. 얘하고 얘를 다 해서 토탈 어떻게 되니? 요게 된다. 요걸 이제 컨트롤 잡은 거예요. 어쨌든 야생형에서는 등 쪽이 있겠지만 뭐 토탈을 보면 전체적인 양은 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얘와 얘를 합친 것이 요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얘와 얘를 합친 게 요거다. 그럼 TCF3가 없으면 이미 우리는 알았어요. TCF3가 없으면 X의 전사량이 많겠다. 역시 확인을 또 한 거죠. TCF3가 없으면 이만큼이 늘어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야. 그 다음 Y
이때까지 Y에 대한 데이터가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Y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니까 Y가 없으면 안 된대요. 그럼 Y는 X의 전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따라서 Y는 이때까지 안 나왔던 데이터 X의 전사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Y가 있어야지 X가 전사되는구나 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두 가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인데 얘가 지금 두 개가 합치면 어떻게 되냐? 누구의 표현을 갔어요? Y-의 표현을 갔지. 이것도 신호 전달에서도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신호 전달에도 상위 개념이 있죠. 우리가 유전 파트에서만 상위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에피스타시스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어떤 반응이 나와요. 신호 전달 A, B, C 중에서 누가 상위라 했어요? C가.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상이다. 그래서 C가 결국 상에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A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B는 정상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C가 안 나오면 반응은 안 나온다고. 그렇죠? 따라서 C가 A와 B를 반응 양상을 감춰버렸지. 그러니까 C가 상이에요. 신호 전달에서는 마지막 단계가 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났어요? 이 표현하고 똑같지. 이 표현하고. 그렇다면 Y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거야. 맞죠? Y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TCF3는 X의 전사를 억제를 합니다. 근데 그 녀석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X, Y의 녀석을 억제를 했을 거고 얘는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도 없고 얘도 없으면 X의 전사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만약 얘도 없고 얘도 없으면 얘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마지막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Y만 볼게요. 요 녀석 우리가 이제 번호 매길게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번의 데이터가 요런 거죠. 그렇죠? 그럼 3번으로 가면 3번 가면 이제는 TCF3가 있는 거예요. TCF3가 있는 거지. 왜 아무 말 안 했으니까. 근데 Y가 없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가 전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2번도 해봅시다. 2번. 그럼 TCF3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전사가 많다고. 이해되겠죠? 그래서 Y가 뒤쪽에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최종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 만들었죠? 그 전에 이거 만들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베타카테인 이거 억제한다고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베타카테닌이 얘를 억제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완성이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수정 후 피질 회전으로 베타카테닌이 포배 등쪽 세포에 축적된다. 자, 베타카테닌은 이미 등 쪽에 많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피질 회전을 통해서도 베타카테닌이 많다. 물론 이 데이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실제 데이터 해석 안 하더라도 맞출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 등 쪽에 TCF3가 없었을 때 발현이 많이 되고 여기는 TCF3가 있어도 얘가 발현이 많다는 소리는 결국 이런 거죠. 베타카틴이 있으니까 TCF3를 억제하고 그로 인해서 X의 전사량이 많다고. 그러면 어느 쪽에? 등 쪽에 베타카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하는 거죠. 야생형 낭배의 배 쪽 조직에서 TCF3는 아까 TCF3 뭐예요? X의 전사를 억제한다. 맞죠? 맞습니다. 이건요. TCF3가 발현되지 않는 낭배의 등 쪽에서 그러면 여기 낭배의 등 쪽에서 X의 전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Y가 필요하다. 그죠? Y 없으면 X의 전사가 안 돼요. Y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Y가 꼭 필요합니다. Y가. 따라서 답은 7번인데요. 좀 쉬었다 갈게요. 자, 이제 볼게요. 생식 파트 7문제 남았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각각의 성인 남성과 여성에서 생식세포 형성 과정인데 당연히 간은 세로토닌 세포가 보이니까 결국 남성에 대한 이야기고 나는 난소가 보이니까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 공간이 뭘까요? 세정간의 내강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세정관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세로토닌 세포가 세로토닌 세포에 또 다른 말이 뭐죠?
지지세포, 서포팅 세포라고 하죠. 그러면 세르톨리 세포가 하는 역할이 너무너무 많긴 하죠. 세르톨리 세포. 세정관에 있는 지지세포인데 얘는 세포막에 이 세포막에 어떤 수용체가 있었어요? FSH, 여포 자극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FS의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 이거 어떻게 외웠죠? S는 세르톨리 S 이렇게 외웠던 거. SS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고 얘 같은 경우는 뭐를 분비했어요?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했나? 얘는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죠. 여기다 테스토스테론 죄송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결합할 수 있는 안드로겐 바인딩 프로테인을 분비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안드로겐. 결국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바인딩 결합 프로테인을 분비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르톨리 세포는 세포질에 무슨 수용체가 있더라? 테스토스테론 수용체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어디 존재한다고요? 세포질에. 세포기질, 세포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은 생식세포 형성을 도와주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감수분열 같은 생식세포 형성에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양분도 얘가 제공할 수 있고 양분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성장인자 그게 뭐 GDNF였는데 성장인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얘가 감수분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그리고 비정상적인 정자가 되거나 이러면은 걔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죠. 그럼 일종의 얘가 뭐도 한다? 식작용하는 세포예요. 식작용. 그래서 어떤 애들은 뭐 손상된 생식세포 뭐 감수 1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그런 거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포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세르톨리 세포는 또 밀착 연접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간에 밀착 연접이 있다. 그렇죠? 얘네들은 밀착 연접이 있고 그래서 이 밀착 연접 때문에 혈액에서 항체나 면역 세포가 이 공간을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한다? 또 테스티스, 블러드 베리어라고 하는 정소 혈관 장벽 역할도 한다. 그 면역 세포가 못 오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이상한 잘못된 생식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종의 지역적인 대식 세포, 식작용하는 세포다라고 했어요. 근데 물론 발생 파트에서도 세르톨리 세포가 기여하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에서 A와 B가 있죠. A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제1 남모세포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감수 여하는 출생은 어디서 멈췄다? 전개에서 스톨링하고 있겠죠. B 같은 경우는 지금 배란 직전이니까 감수 2분열을 하고 있는 중에 녀석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2 남모세포고 감수 2분열 진행 중 또는 뭐 중기가 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해 중기는 여기였으니까. 자, 그러면 세정과 내관에 있는 정자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 낚이면 안 돼요. 운동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기억에서 운동성 획득하는 장소 어디라고 했어요? 부정소. 그렇죠? 부정소. 하루 정도 있으면서 얘는 획득하는 거지. 그러면은 질문 드릴게요. 세정과 내강에 있는 이 정자는 세정간의 내강에 있는 내강 이 정자는 편모가 있어 없어요? 편모는 있다. 그렇지. 편모는 있다. 그러나 운동하지 못한다. 운동하지 못한다.
이거는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다리 있는데 바로 걷지 못한다. 이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편모가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종소 가에서 성숙이 돼서 운동성을 획득한다. 세리톨리 세포는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한다. 세리톨리 세포가 아니라 뭐예요? 레이디 세포다, 그렇죠? 간질 세포라는 레이디 세포. 그럼 이 그림 속에는 안 보인다, 그렇죠? 레이디 세포가 분비한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A에서 B로 되는 과정에 여포 자극 호르몬 FSH다, 그렇죠? 그렇죠. 여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FSH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FSH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LH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닌데 그게 소량 받는 거고, LH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란을 할 때 좀 영향이 더 큰 거죠. 근데 물론 이제 FSH와 LH가 둘 다 여포를 성숙시키는 건 맞아요. 근데 확실한 건 FS 자극이 필요하다, 이 문장은 확실한 거죠. 따라 답은 2번. 그다음 분만할 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의 역할을 알아보게 한 실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프로락틴도 많다라고는 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위주로 설명하면 임신 중에 에스트로겐 농도는 높아요. 그럼 얘가 여러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분만과 관계되는 것들만 설명을 한다면 이 에스트로겐 자체는 자궁의 평활근에 무슨 수용체? 옥시토신 수용체를 많이 만들게끔 합니다. 숫자를 늘려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 중에 옥시토신이 나온 건 아니에요. 옥시토신의 수용체를 늘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의 민감성을 올려놓는다. 민감성을 올려놓는다. 라는 소리. 일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분만을 하는 그 과정에서 분만 진행 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거죠. 그래서 시사하부에서 여기 내하수체 전엽이에요, 후엽이에요? 자,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 어디서 나온다? 후엽에서 나온댔죠. 오빠 뭐 이렇게 외웠던 거. 후엽. 그래서 옥시토신이 나요. 그래서 후엽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죠? 시사하부에서 만들어져서 뇌하수 후엽에 저장했다가 자극시 분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옥시토신이 나왔으니까 옥시토신 수용체에 붙었겠죠? 그래서 자궁을 어떻게 수축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옥시토신이 자궁 근육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 또 무슨 일을 하냐? 태반에 뭐를? 프로스타글란딘을 많이 만든다. 그래서 태반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많이 만들어요. 얘가 태반 호르몬 해도 된다고 했어요. 물론 국소 조절자지만 교재에 따라서는 태반 호르몬으로 간주를 합니다. 국소 조절자지만. 그렇죠? 그럼 얘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얘는 또 자궁 수축하는 거예요. 자궁 수축. 그럼 자궁 수축을 하게 되면 또 역시 감각 뉴런을 통해서 결국 내가 시상하부를 또 때리고 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 다 뭐예요? 양성 대먹이. 언제까지? 분만이 완료될 때까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면 얘도 역시 자궁을 수축을 시키는데 그것이 또 역시 이제 감각 뉴런을 통해 가지고 시상 하부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돕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에스트로겐은 뭐 하고 있었냐? 옥시토신의 수용체 수 늘려서 민감성 높이지만 에스트로겐 자체가 또 자궁을 수축하는 것을 유도합니다. 이거 자체가 자궁을 수축해요. 선생님 그러면 임신 중에 아기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많은데 언제? 임신 중에.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은 자궁을 수축을 억제를 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상태, 임신 중에는 자궁이 수축하지는 못한다고. 그게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분만할 때는 프로게스테론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만 여기가 쉽게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실제 자궁평활근을 수축합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는 왜 분만이 안 됐냐?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이 데이터가 또 나옵니다. 자, 기량제 아시죠? 안타고니스트는 결과적으로 그 반대 효과. 그럼 예를 들어서 에스트로겐은 기량제를 처리했다는 소리는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억제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효과를 억제한다. 안타고니스트 반대니까. 그렇죠? 그럼 프로게스테론이 기량제 처리했다는 것은 그것을 억제를 했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프로게스테론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는 거. 그래서 분만 직전에 이 자궁 근육의 조직의 일부를 척출해서 배양하면서 기량제 처리하고 근육 수축 운동을 봤어요. 자, 일단 항상 대조근이죠. 대조근이 먼저죠. 아, 이게 컨트롤인데 가만히 놔두면 뭐 두 번 뭐 이렇게 뭐 수축을 한다 이 소리겠죠. 근데 에스트로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사라졌다고. 하나가 사라졌지. 그러면은 원래 에스트로겐은 뭐 하는 거예요? 수축하는 거지. 그렇죠. 수축. 그래서 우리가 몰랐다 하더라도 따라서 에스트로겐은 자궁을 수축을 유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근데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는 원래는 두 개만 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죠. 프로게스는 없으면 더 수축을 많이 하구나. 그럼 평상시에 프로게스테론은 자궁평활근은 억제를 했구나. 수축을 못하게끔 했구나 라는 것도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경로 기억을 통해서 아까 기억이 에스트로겐이었던 것 같아요. 얘는 수축을 유도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옥시토신 기능이 촉진된다. 그게 이거죠. 옥시토신의 민감성. 맞죠? 그래서 맞는 말. 왜 기능을 촉진된다? 수용체를 많이 만드니까. 이은요. 자궁 수축에서 태반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 합성이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분만 시 자궁 근육에서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이 억제된다. 그럼 분만할 때는 프로게스테론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태반이 적출되면서 프로게스테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은 억제됩니다. 왜냐하면 수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맞는 말.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요. 가는 임신하지 않은 여성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떨어졌죠. 그죠? 그럼 기욱과 니은은 HCG와 프로게스테론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임신을 안 했을 때 HCG가 안 나오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예요? 프로게스테론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약이고 하나 남은 게 뭐죠? 인간 육모막 성선 자극 호르몬 HCG가 됩니다. 임신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나는 임신한 여성의 생식 호르몬의 변화를 했어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일단 풀었습니다. 왔다 갔다 할까봐 제가 그냥 적을게요. 니은은 HCG. 그럼 질문. 자, 에스트로겐의 변화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가도 한번 그려볼까요?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 에스트로겐 양상은 일단은 우리가 배란 직전에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게 뭐라고? 에스트로겐의 변화에서. 그러니까 일단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에스트로겐은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서의 난소 주기에서 배란 직전에 최고조를 친다라는 거. 그래서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 임신이 안 됐을 때는 엽포기, 후기. 정확하게 배란 직전이지만 에스트로겐 농도가 고농도구나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표현할까요? 그럼 여기까지 패턴은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패턴은 같았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그렇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훨씬 더 농도가 높아집니다. 프로게스테론보다도 더 농도가 높아지겠죠. 자, T1에서 T1이라는 것은 여긴가요? 네, 오케이. 그러면 에스트라디올이 뭐예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큰 개념 속의 구체적인 하나의 어떤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트로겐, 에스트라디올 등등등이 있는데 그 에스트로겐이 더 큰 개념이다. 그러면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낮다. 나 같은 경우가 훨씬 높겠죠.
가는 낮겠지, 그렇죠? 그럼 나가 훨씬 높아요. 나에서가 가에서 낮다 이런 게 아니라 높아요. 그래서 틀렸다는 소리. 나에서 기억은 임신을 할 때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임신 중에는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에스트로겐 농도도 고농도예요. 이거는 뭐 난소 주기에서의 에스트로겐 농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농도가 있고 프로게스테론도 농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또 모두 높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프로락틴의 농도도 높다라고 했어요. 프로락틴의 농도도. 임신 중에 고농도인 호르몬 세 가지, 물론 HCG도 높죠. 근데 물론 그거는 임신 3개월까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조합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조합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세로 난소 주기도 많고, 정확하게는 뭐죠? GnRH 분비하는 거 맞고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다시 임신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뭐 하는 거예요? 자궁을 유지하는 것도 하죠. 그러니까 임신을 유지하는 것도 하는 거죠. 자궁 유지, 임신의 유지, 자궁 내막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도 하는 거죠. 프로락틴이 높은 농도는 아시죠, 그렇죠? 프로락틴이 원래 하는 역할은 젖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젖 분비하는 건데, 젖 분비인데, 프로게스테론이 있으면 얘네들 때문에 젖을 생산하는 것을 못하는 거고, 에스트로겐 때문에 젖 분비하는 걸 못하게끔 해요. 선생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임신 중에 어느 순간 출산이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수유를 위한 준비 과정을 항상 스탠바이 상태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 태반이 적출되는 순간 프로락틴은 이미 많았으니까 바로 젖생성과 젖분비를 하기 위해서 이게 프로락틴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좀 독특하지만 이거는 언제 출산이 될지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아요. 니은은 난소에서 합성된다라고 했는데 니은이 아까 HCG잖아요. 그렇죠? HCG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육모막에서. 뭐 태반의 일부인 육모막에서 만들어지니까 난소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육모막에서 만들어져요. 따라 답은 1번. 아, 니은이구나. 2번. 자, 그다음에 배란 전과 배란 후에 나타나는 난자 생식 호르몬인데 이것도 우리 많이 봤어요. 자, 가 같은 경우는 뭐죠? 여포에 있는 감수 1분열 전기 때 있는 양상이죠. 특히 키아즈마가 관찰되고 있어요. 이런 게 X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요것도 X인가? 요것만 되네. 키아즈마. 뭐 키아스마라 해도 되고. 키아즈마. 키아즈가 뭐예요? 교차가 일어난 지점, 교차점, 교차가 일어난 지점, 사이트를 말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교차가 일어나니까 접합이 일어나고 시냅시스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교차가 일어나고 교차가 일어난 지점을 우리는 교차점, 키아스마, 뭐 키아즈마라고 하는 거에 관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배란을 했을 때 이야기다. 그렇죠? 계속 반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수 이분열의 중기 상태입니다. 라는 거. 이게 딱 중기판에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때 상동 염색체란 개념은 없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LHFSG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이고 역시 배란 직전에 LH의 농도가 FS 농도가 최고조를 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해 염색체는 키아스마가 관찰이 돼요. 그렇죠? 교차점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 나의 난자는 수정 이전 아니죠. 우리 이게 지금 포유류 아닌가요? 그렇죠? 생지. 그 생지는 수정 이후에 감수 분열을 완료하는 거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들어올 때는 여전히 감수 이분열 중기 들어와서 감수 이분열을 완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LH의 급증은 여기겠죠. 에스트로겐 양성 대먹임 결과이다. 맞죠? 고농도의 에스트로겐과 LH가 여포기 후기 때는 양성 대먹임을 바뀝니다. 맞습니다. 가의 난자 염색체 수는 염색체 수. 그러면은 얘는 여전히 2n이다. 그렇지? 그럼 얘는 n이에요. 그러면 난자 염색체 수의 2배다. 맞죠? 2배가 됩니다. 2세트니까. 맞아요.
FSC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된다. 정확하게는 어디요? 뇌하수체 전역. LH나 FSC는 모두 뇌하수체 전역. 맞아요. 따라 답은 2번. 자, 5번 갈게요. 생지 그러니까 포유류입니다. 배우자 형성 과정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라서 문제를 보면서 보기를 보면서 볼게요. 아, 핵상 물어봤구나. 핵상. 그럼 핵상을 다 표현해 볼게요. 나논세포 EN이죠. 자, 여기서 감수 분열 아닙니다. 이거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 제1난모세포가 제2난모세포 되는 게 감수 1분열이죠. 이게 감수 1분열. 그러면 핵상은 얘가 EN이에요. 그러면은 감수 1분열이 끝났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으니까 N이에요. 그럼 기억은 N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이 된 거죠. 수정이 됐으면 EN이에요. 근데 제2극체는 아직 수정이 안 되는 거니까 N이에요. 그래서 N이에요. 그럼 1, 2, 3번이 다 맞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정원세포 EN입니다. 그리고 이때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감수 1분열은 여기서 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EN이에요. EN. 그러면 디귿은 EN이다. 그럼 얘 쪽에 하나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N입니다. N. 그러면 답은 정해졌고, 그 다음에 당연히 뒤에는 N이에요. N. 됐죠? 그러면 다 표현한 거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또 호르몬 이야기이긴 한데 생식에 관계되는 호르몬이죠. 자, C사업에서 GnRH 나오면 뇌하수의 전엽에서 FSLH 나올 건데 세리톨리 세포니까 당연히 FSH예요. 어떻게 외웠어? SS. 레이디 세포 L이네. 그러면 LH.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예요?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정리했듯이 세리톨리 세포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용체가 있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없지만 세로톨리 세포는 뭐를 분비할 수 있어요? 이니빈. 억제 호르몬이 이니빈. 얘는 누구만 억제하더라? 분비를 못하도록 하더라? FS 분비만 억제를 하더라.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은 네거티브 하는 거 맞죠? 네거티브. 다른 거는 없죠? 오케이. 그랬을 때 보러 볼게요. 기억의 수용체는 기억의 LH죠. 자, LH나 FS는 모두 다 레이디 세포, 세로톨리 세포의 세포막. 왜냐하면 펩티드 계열, 프로테인 계열이니까. 그렇죠.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은 다 펩티드 계열이다. 그래서 제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아니면 아민계 호르몬을 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걔네들 수용체를 외우고 나머지는 다 프로테인 계열이다. 그러면 세포막이 있다. 이니비는 니온의 분비를 억제한다. 그러면 FSG면 될 것 같아요. 맞네. FSG. 맞아요. 디귿은 여성에서도 분비된다. 뭐예요? 테스토스테론. 그렇죠. 이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각각의 반대가 되는 호르몬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나오고요. 근데 여성 호르몬도 나온다는 거지. 그치? 다 나와요. 단지 얘가 많을 뿐인 거지. 그 다음에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거. 그리고 안드로겐이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많은 것뿐이죠. 물론 정확하게 말을 해볼게요. 남성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어디가 될까요? 부신, 피질에서 소량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에서도 안드로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 부신, 피질에서 소량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여포에서 각각의 여포막 세포하고 과림막 세포인데 여포막 세포에서 안드로겐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그 과림막 세포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된다? 다시 S로 바꾼다. 그래서 난소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난소에서. 그러면 얘네들은 다 어떻게 정소에서 얘는 난소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적인 것이 서로 다를 뿐이지. 따라 답은 7번. 자, 7번은 이게 유전자도 나오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유전자도 있지만 좀 어렵긴 어렵다. 그렇죠? 추론식이에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XRY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XOS9도 하긴 했어요. 근데 아마 좀 등한시 좀 하긴 했지만 자, 일단 XRY는 확실히 아셔야 되죠. XRY. 일단 풀네임이 어때요? 좀 길었긴 하지만 성을 결정하는 determining 영역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어떤 영역만 발견한 거죠. 나중에 이거를 DNA 연기소를 다 분석해서 이제는 XRY 유전자라고도 표현하죠. Y 크로모즘에 그러니까 Y 염색체에 있는 성을 결정하는 영역이다. 지금 XRY 유전자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얘가 Y 염색체에 있다는 것도 중요했지만 Y 염색체의 어느 부분 단환, 그렇지 P암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더라 라고 했어요. XRY 이제 유전자라고도 표현해도 된다. 그래서 얘는 Y 염색체의 짧은 팔, 쇼트암, 단환에 있더라. 그러니까 P암에 있더라 라는 거. 그것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 스토리가 자 수정을 했습니다. 만약 XY라 할게요. 수정란에 염색체가 XY라고 할게요. 그럼 Y 염색체에 뭐가 있어서 XRY가 존재하기 때문에 XRY 때문에 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실제는 여기 나오는 XOS9 뭐 수업 시간 하긴 했지만 9을 발현을 유도하는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뚝뚝뚝뚝 가게 되면 TDF라고 하는 TDF가 뭐죠? Test Determining Factor 정소 결정 인자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죠. 정소 결정 인자.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면 원시 생식소에 원시 생식소는 정소가 될 수도 있고 난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점점 어떻게 된다? 정소로 가더라. 그것이 이 원시 생식소에 HY라는 항원을 자꾸 표질해서 표질을 유도해서 표질을 많이 시켜서 정소로 가게끔 하더라 라는 거. 그러면 그 정소에서는 레이디 세포가 뭐를 분비하고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한다는 거죠. 테스토스테론. 그다음에 세로토닌 세포는 억제 인자를 내는데 항뮬러 인자 또는 뮬러 억제 인자라고 해도 되죠. 항뮬러 인자. 그러니까 뮬러 인자를 억제한다 또는 뮬러 억제 인자. 그래서 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뮬러강이 퇴화된다. 뮬러강 퇴화된다. 테스토스테론은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볼프강 안을 분할을 시키는데 한다. 볼프강 맞아요? 볼프강을 분할시키는데 유도하더라. 그러면 이 녀석은 나중에 뭐가 돼요? 부정소 그런 게 된다. 그 다음에 뭐 정관 이런 거 된다. 그래서 남성의 내부 생식기가 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이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리덕테이즈 2에서 효소에서 5알파 리덕테이즈 라는 효소에서 뭐로 바뀌었죠? 디하이드로시 테스토스테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수컷 외부 생식기. 그게 뭐라고요? 음경, 음낭 이런 것들을 만든다 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좀 어려웠지만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긴 한데 DAX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XOS9을 억제를 하고 XRY는 얘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된다는 것은 XX가 됐을 때 XRY가 없어서 DAX1이 XOS9을 억제하니까 그 뒷사건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일단은 뭐 이 사실을 몰랐다고 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SOS9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도 저는 이제 출제자님이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뒷사건은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끔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SOS9과 SRY는 각각 전사인자 SOS9과 SRY를 암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대문자로 이렇게 플레인 타입을 한 것은 프로테인이고 그 다음에 이탈릭처로 적은 것은 유전자 또는 RNA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어쨌든 뭐 이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서 어느 하나는 나머지 하나를 암호하는 유전자 발현을 촉진한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상황에서 풀어볼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발현을 촉진한대요. 그러니까 SOS9이 얘를 하는지 그거 모르지만 우리는 뭐 알고는 있는데 참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얘가 얘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모른다고 합시다. 야생형 생제 수컷의 미분화 생식소에서 모두가 발현되고 그러니까 수컷에서는 생식소에서 얘가 모두 다 발현돼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지 정소가 되니까. 근데 암컷은 두 유전자가 모두 발현되지 않아요. 그렇겠죠.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 가해수 등등등등등등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봐야 되죠. 그래서 XY를 갖고 있는 N인데 XY인데 생식수가 난소가 됐는데 뭔가 문제가 있네요. XR 발현을 억제하니까 당연히 억제를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안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근데 나머지도 이렇게 볼게요. XOS9이 발현 억제해도 당연히 안 됩니다. XR 발현을 유도하면은 그럼 얘는 당연히 나온 거예요. XR 발현을 유도했으니까 당연히 나온 거고 얘는 발현 억제했으니까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앞에 데이터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의문이 없죠. 그러면은 얘가 안 나왔을 때 얘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난소가 됐다고. 그 다음에 얘가 안 됐을 때 이것도 난소가 되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XRY가 있는데 이 녀석이 있어야지 결과에 정소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XOS9은 뒤쪽에 있다는 소리야. 하실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냐면 어떤 녀석이 다른 녀석의 유전자 발현을 촉진한다면서요. 그러면은 결과 얘가 마지막 단계였으면 얘는 정소가 나왔겠지. 그런데 얘가 없으니까 얘가 난소가 됐으니까 얘는 얘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을 거야. 물론 하나 더 볼게요. XY 발현을 유도했어요. 발현이 유도되니까 정소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XOS9이 결과적으로 나왔겠지. 얘가 이렇게 돼서 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XOS 발현을 억제했고 얘를 했으면 얘는 이렇게 됐을 건데 얘가 지금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정소가 안 나오겠죠. 그럼 난소 이렇게 돼요. 자 기억은 X이다. X가 아니라 동그라미입니다. 니은은 정소이다. 아닙니다. 난소예요. 야생의 성제에서 XRY는 그쵸 저거는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속에서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Y 염색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가 XOS9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XOS9은 어떤 거냐면 XOS9은 풀림이 어떻게 되냐면 XRY 박스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분자를 생물해서 박스는 보존된 염기서열이다. 뭐 타타박스처럼 보존된 염기서열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션 팩터 그 말은 뭐예요? 전사인자라는 소리네. 그래서 팩터 9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XOS9은 전형적인 전사인자예요. 전사인자. 근데 XRY 박스를 갖고 있는. 그래서 실제는 XOS9이 자신한테 또해서 계속 발현을 시키는 녀석이고 뒤에 얘 같은 경우는요. 얘는 상염색체 있어요. 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 있어요. 그러니까 Y염색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XRY에서 발현이 촉진되고 그 다음에 SOS9이 계속적으로 뭐 자기들을 발현을 유도하는 녀석이에요. 그 다음 DAS1은 너무 플레임이 깁니다. D라는 것이 등등등 있고 그 다음에 X라는 거 X 크로모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X 염색체 있어요. X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AX1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DAX1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남성이 여성이 다 나오는 거고
근데 y에서 독특하게 나오는 게 SRY니까 XY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블럭이 되는 거고 만약 XX면 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상염색체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이 나왔을 때 얘를 억제하니까 그 뒷사건이 없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스토리 자체는 뭐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XRY만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 여기 추론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